안녕하세요. 세종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저 오늘은 질문 받았어요. 질문 받은 게 뭐냐면 짜잔, 상가중개 어떻게 하면 잘해요? 하고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과연 제가 중개를 하기는 하는데 뭐 다른 분들처럼 뭐 뛰어나게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조금 느낀 바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상가 분야에도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모든 일의 업무 분야가 다 나누어져 있듯이 상가 분야에도 전문 분야가 있는데 그 전문 분야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예를 들자면 마트를 잘하는지 카페를 잘하는지 뭐 마사지 업 관련된 업종의 중개를 할 수 있는데 자신이 있다든지 아니면 요식업 등 사무실도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는 업종에 기본적으로 한번 내가 어떤 부분을 잘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서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하는 패턴을 잡으시면 어쨌든 제 생각에는 그 전문 분야를 계속 업무를 하고 공부를 하고 물건 광고를 계속하고 하다 보면 매물도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상가를 임차를 하겠다던가 아니면 뭐 매수를 하겠다던가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상가 부분의 중개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에서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해 본 바로는 전문 분야, 내가 잘하는 분야를 찾아서 그 분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예를 들자면 요식업이 들어간다고 하면 요식업도 업종에 따라서 기본 평형, 프랜차이즈 업체들하고 같이 제휴를 해서 일을 하시면 기본 요구하는 평형이 있습니다. 그 평형에 맞는 상가들을 구매를 하셔야 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업종들을 다시 이제 재양도 양수? 그런 것들을 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만의 방법과 노하우를 계속 갈고 닦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상가 중개 그 일반적인 그 업체들이 들어가 있는 양도양수, 권리금을 갖추고 있는 양도양수 계약 그런 것들은 많이 해본 케이스는 아닙니다. 왜냐면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상가가 지금 사실은 비어있는 상가들도 있고 해서 그런 빈 상가 위주로 업무를 많이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찰이라든가 분양하는 상가들 위주로 스타트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상가들 분양하는데 입찰을 들어가서 그거를 일반적인 매매를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많이 진행을 했던 상가들이다 보니까 업무 뭐 양도양수하는 가게들도 분명히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보다는 신규 상가에다가 많이 공급하는 것들에 제가 중개를 하다 보니까 신규 상가가 어느 지역에 어떠한 상가가 어떠한 테마로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전화를 받았을 때 그분들한테 상담을 해드려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상가 건물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공급되는 상가 용지를 기본으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했다던가 그러면 그 상가의 전용률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어떠한 부분은 상가가 공급이 됐는데 어느 호실은 공급이 안 됐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어서 그걸 내가 저기 공급 안 됐네 하고 그냥 이렇게 아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내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면 더 인지도가 더 빨라요. 그러면서 손님들한테도 얘기할 때 제가 포스팅했던 부분을 중점적으로 손님들한테 브리핑을 하게 되니까 손님들도 신뢰가 많이 생기고 정확한 정보력이 전달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고객들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우선은 어떤 분야를 내가 전문으로 할 건지를 고민을 해보셔서 그 전문 분야만 계속 장시간 꾸준히 제일 하시다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한 매물이 계속 생기고 거기에 또 매물 손님이 나오고 또 다시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기시면 저한테 또 의뢰를 하실 거라는 거를 저는 알고 있고 임대차 계약이 완료가 되면 건물 주인들을 알게 되면서 매매가 또 진행이 쉽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는 분야를 좀 전문적으로 찾고 그 다음에 그 분야에서 어떠한 용도와 어떠한 업종으로 공급이 되는지를 알고 그 다음에 요식업이라든가 일반적인 업종을
하게 되면 프랜차이즈들이나 그런 업체들하고 좀 제휴해서 업무 분야를 볼 수 있게끔 조금 업무 영역을 넓히시면서 계속 공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는 모든 업무에 목표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매물을 얼마만큼의 양을 확보를 할 수 있는지, 확보하겠다는 양, 개수, 그리고 내가 이달에는 계약을 몇 개 할까, 그런 부분을 조금 목표 리스트를 잡아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계약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중개 업무에 상가뿐만 아니라 주택도 똑같고 주택도 똑같고 아파트도 똑같고 거의 대부분의 모든 분야가 비슷하긴 한데, 매일 내가 오늘은 뭐를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오늘은 몇 개를 해야 될지, 몇 개의 계약서를 쓰고 싶은지, 뭐 그런 거를 조금 뭐랄까 이렇게 잡아놓는다, 목표를 세워놓는다든가, 그러면 집중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보시고, 실질적으로 상가를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내가 있는 지역에 몇 호에 어떠한 상가가 들어있는지를 조금 DB? 그런 작업을 좀 해보시면, 없는 부분이 어떤 상가가 없고 어떠한 업종이 안 들어와 있다, 그런 거를 조금 중점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내가 있는 지역의 상가들을 매일매일 한번 이렇게 돌아서 현장을 좀 다녀보다던가, 그러고 현장 다니면서 그거를 사진으로 찍고 영상으로 만들고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손님하고 전화를 왔을 때 응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틀림을 많이 느끼세요. 그래서 그 손님과 계약 건수가 많이 일어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러고서 내가 이 상가를 지금 매물로 받거나 아니면 매물이 접수가 됐으면 이거를 내가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루트를 통해서 어떻게 광고를 내서 이거를 거래를 할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기한을 정해서 한번 계획을 세운다 할까요?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하면 이게 매일 꾸준히 반복되다 보면 제 생각에는 업무 영역도 되게 넓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가가 한 달에 한 개 계약하고, 두 달에 뭐 2개월차 되는 시점에서 2개 계약하고, 3개월차 되는 시점에서 3개 계약하고 하면서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매물 확보가 계속 되다 보면 제 손님이 아닌 다른 공인중개사들과도 같이 공동중개라는 것도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꾸준히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하시게 되면 다른 모든 중개가 똑같이 하면 잘 되지 않을까, 잘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광고를 많이 올리기는 하는데, 광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올릴 때 어떻게 특색을 가지고 나만의 특징을 가지고 광고를 올리느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계속 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고민하시면서 광고를 좀 올리고, 그 다음에 공부. 저는 이거를 진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상가가 어떤 상가이며 어느 지역에 있고 거기에 어떠한 업종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보고 듣고 찍고, 그거를 계속 블로그에 포스팅을 해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가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브리핑할 때도 너무나 신뢰도가 좀 많이 높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상가 부분에 중개하시는 분들은 한 분야를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으로 인해서 광고도 하고요 하면서 리스트도 작성해 놓고 물건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서 조금 시간을 짧게 보지 않고 길게 보시면서 꾸준히 같이 일반 업무랑 병행을 하면 어떠한 부분이 닥치더라도 제 생각에는 상가를 굉장히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 상가인 건 맞습니다. 특히 빈상가나 공실상가는 상관이 없겠지만 양도 양수되는 상가들 같은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를 2개를 작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면 임대차 부분에 대해 임대인도 설득을 해서 맞춰야 되고, 그리고 살고 있는 그 임차인도 권리금이라든가 그런 양도 양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와 많은 타협이 좀 있어야지만 사실은 거래가 되고 계약이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런 부분을 좀 더 깊게 생각을 하시고요.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과 계속 접촉을 하고 통화를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과의 신뢰가 쌓이면 솔직히 저희가 요청하는 것들을 웬만큼 다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뢰감을 쌓기 위해서 적극적인 연락과 적극적인 소통,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사실은 이제 상가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있는데, 열심히 꾸준히 계속적으로 하는 거 방법 외에는 어떠한 중개에도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꾸준히 무언가를 계획을 세워서 내가 언제까지 몇 개의 상가 매물을 확보를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한번 그걸 각오를 세워서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실질적으로 오늘이 벌써 1월 20일입니다. 와, 21일, 날짜가 굉장히 많이 빨리 흐르고 있는데요. 제가 올해 결정하면서 공부하고 생각했던 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저도 매일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 할까요? 그분들도 계획하신 바 꾸준히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제가 아는 한 최대한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질문 계속 해 주시고요. 다음번도 질문으로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